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는 올해 34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7살, 작은아이는 4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은 옆방에서 잠들어 있고 남편은 야근 중입니다.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창밖은 어둡고 제 마음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저는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평범한 주부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사이를 낳고 육아와 살림에 치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재우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TV를 켤 시간도 뉴스를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투표도 몇 번 안 했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내 한 표가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에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이 가서 투표하자고 해도 당신이나 다녀와. 나는 아이 봐야 해 하고 미뤘습니다. 그런 제가 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님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저런 사람이 진짜 검사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공직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 저도 모르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봤습니다. 한 남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시아버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찰총장인데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윗사람들이 압력을 넣어도 꿋꿋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날 이후 저는 대통령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로 대통령님 영상을 봤습니다. 아이 재우고 나서 설거지하면서 빨래 개면서 대통령님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이런 공직자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저는 그동안 정치인, 공직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윤석열 검찰총장 알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응, 나도 뉴스에서 봤어. 제대로 하는 사람 같더라. 그러다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저런 좋은 사람이 사퇴해야 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잘하는 사람을 내쫓다니.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좋은 사람이 손해보는 게 세상이야.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 정의롭고 공정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에서. 대선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투표. 2021년 말 대통령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잠갔습니다.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TV 앞에 섰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윤석열이 대선 나온대. 대통령 선거에. 남편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님의 출마 선언을 봤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꼭 투표하자. 우리가 꼭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부터 저는 대통령님의 열성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육아 커뮤니티에서 대통령님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엄마들, 이번 대선 관심 있으세요?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해요. 검찰총장 시절 정말 멋있었거든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윤석열 후보 지지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에요?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밤늦게까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대통령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윤석열 후보 어떻게 보세요? 시아버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이 제일 나아 보여. 이번에 그 사람 찍어야겠어. 친정 부모님께도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꼭 윤석열 후보 찍으셔야 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한번 찍어봐야겠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아이들을 봐주면 저는 유세장에 갔습니다. 태극기를 샀습니다.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유세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년들, 그리고 저처럼 젊은 엄마들.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온 아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같구나. 대통령님의 유세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투표하러 가야 해. 우리 가족은 함께 투표소에 갔습니다. 큰아이는 5살, 작은아이는 2살이었습니다. 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엄마 아빠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이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이지. 엄마 아빠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거야. 우리 아가가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남편과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떨리는 투표였습니다. 윤석열.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나오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했어? 응, 했어.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 초반에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중반에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후반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선 확정.
저는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정말 해냈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이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 좋은 대통령을 뽑았어. 너희는 좋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대통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봤어? 약속을 정말 지키시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시는 거야.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시장도 가시고 공장도 가시고 재난 현장도 가시고 저렇게 바쁘신데 건강은 괜찮으실까? 걱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장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그들 곁으로 달려가신 모습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미국 방문하셔서 의회 연설하시는 걸 봤습니다.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미국 의회 연설 보셨어요? 정말 멋있지 않았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봤어요.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가들, 저분이 대통령님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뽑은 사람이에요? 응, 엄마 아빠가 뽑았어. 대통령님 멋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대통령님 정말 멋있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야당에서 대통령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너무 화나지 않나요? 대통령님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이게 말이 돼?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탄핵할 수 있는 거야? 남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진심인 것 같아. 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계엄이래. 무슨 일이야? 남편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뉴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곧 해제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은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은 이것을 빌미로 대통령님을 내란죄로 몰았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나라 지키려고 한 게 내란이래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화나요. 이게 나라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구속 소식을 듣고 2024년 1월 19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행사가 있어서였습니다. 큰아이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눈에 뭐 들어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거실에 놔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아니야, 안 울었어. 눈이 빨개요. 물 튀어서 그래. 괜찮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조금 베인 거야. 밴드를 붙였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보,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 품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대통령님이 무슨 죄가 있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안아요? 그냥 우리 아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아이들이 잠들고 남편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님 구속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응, 포기하지 않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엄마로서, 국민으로서. 그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깨우기 전 조용한 거실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께 힘을 주세요. 대통령님이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이 너무 외로우시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깨웁니다. 일어나 우리 아가들. 아침이야. 밝게 웃으며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불안을 주면 안 됩니다. 아침을 먹입니다. 유치원 가방을 챙깁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잘 놀다 와. 엄마가 저녁에 데리러 올게. 출근합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대통령님 소식을 찾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일합니다.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동료들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으면서 육아 커뮤니티를 봅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댓글을 답니다.
힘내요. 우리 함께해요. 퇴근합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아이들을 안았을 때 비로소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웁니다. 엄마, 책 읽어줘요. 응, 읽어줄게. 아이들이 잠들면 남편과 함께 뉴스를 봅니다. 또 대통령님 소식입니다. 저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 대통령님은 결백하시니까. 진실은 밝혀질 거야. 응, 그래야 해. 꼭 그래야 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대통령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돌려주세요. 이것이 제 하루입니다. 평범한 30대 워킹맘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계속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 대통령님,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나라를 위해 일하셨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라니.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대통령님, 저희가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엄마들이 수십만 명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의 결백을 압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대통령님은 좋은 분이야. 정의로운 분이야. 지금은 힘드시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대통령님 언제 나와요? 곧 나오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주자. 응, 나도 기도할게요. 대통령님 빨리 나오시게 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기도를 들으며 저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그날,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저분이 엄마가 말했던 대통령님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석방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범한 엄마가 평범한 국민이 드리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아이의 엄마 34살 국민 올림. 2025년 10월 20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 만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